안녕하세요. 원가관리사 2급 6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가회계의 흐름, 첫 번째 제조기업의 경영활동 과정, 원가의 흐름과 집계, 제조활동에 따른 제조원가의 구성요소 및 흐름, 원가 요소별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부 원가회계에서 제2장 원가회계의 흐름입니다. 제조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매입을 하죠. 그리고 생산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공급함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을 말하죠. 상업기업의 경우 경영활동은 구매활동과 판매활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지만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매활동, 제조활동, 판매활동 이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구매 활동은 원재료 구매 등이 있죠. 그 다음에 노동력 구매, 설비 등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 투자로 이어지죠. 자, 여기 구매 활동에서는 아직 제조 원가가 발생하기 전 단계예요. 그러면 제조 원가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활동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조 활동에서 비로소 원가의 3요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재료비, 노비, 경비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완성되고 있는 그 과정, 진척되고 있는 과정은 제공품 공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완성되면 제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판매 활동에 따른 경비는 이제 기간 비용이 됩니다. 기간 원가라고도 하고, 또 기간 비용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은 제조 원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판매이기 때문이죠. 판매를 통해서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조기업에서는 구매 활동, 제조 활동, 판매 활동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이 있게 되는데 제조 원가의 발생이 되는 활동은 제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가 일반적인 상기업보다는 복잡하죠. 자, 여기 이제 표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구매 활동, 그다음에 이제 제조 활동, 제조 활동을 통해서 제공품의 원가가 나오고 제품 원가가 완성이 되면 나오게 되고요. 매출 원가는 이제 판매 활동에서 나오는 원가입니다. 원가의 흐름과 집계입니다. 제조기업이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기까지 가공 정도에 따른 각기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기록되는 재고 가능 원가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생산 공정에 아직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원재료, raw materials라고 하고요. 생산 공정에 투입을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제조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제공품, work in proc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이 완료된 제품, finished goods로 구분되는데요. 제조기업의 원가 회계 시스템에서는 재고자산별로 계정을 설정합니다. 각 재고자산 계정에는 기초재고, 단기 증가액 및 기말 재고액을 표시하게 되죠.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흐름은 먼저 원재료를 창고에서 방출,
즉 출고하는 시점에서 원재료비가 됩니다. 즉 제조 공정에 투입하는 때 원재료에서 원재료비가 되죠. 즉 원재료는 재고 자산인 반면에 생산 투입이 되면 이자가 붙어요. 원재료비가 되죠. 이 원재료비는 제공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제조 원가는 이 원재료 비가 되었다고 해서 단기 손익을 줄여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재료, 즉 원재료 재고자산에서 제공품, 재고자산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환.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면 제품이라는 또 하나의 재고자산이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또 전환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로비, 다이렉트 매트리얼 코스트로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가 되고 추적할 수 없거나 어려운 원가, 즉 공통 원가인 공통 제로비, 즉 간접 제로비는 인다이렉트 매트리얼 코스트로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갑니다. 투입된 원재료는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생산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중 제품의 추적 가능한 원가는 직접 노비, 다이렉트 라버 코스트로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가 되고 추적할 수 없거나 어려운 원가는 간접 노비, 인다이렉트 라버 코스트로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가게 되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는 모두 제조 간접비에 기록이 됩니다. 제조 간접비에는 공통 간접 재료비, 공통 노무비, 기타 제조 간접비 합이죠. 공통 또는 간접 이렇게 섞어서 불러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도식화해서 볼 수가 있죠.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는데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뭐냐면 current manufacturing cost라고 하는데요. 단기, 즉 현재 시점이죠. current라고 들어가니까 단기, 현재의 제품의 완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조 과정 중에 투입된 모든 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합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cost of goods manufactured가 되는데요. 단기에 최종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를 말해요. 예를 들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여기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단기 제품, 즉 완성품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매출 원가로 흘러가게 되죠. 원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료비가 있습니다. 기초, 재료 재고액, 단기에 매입한 재료 매입액, 여기에 소비액, 재료비가 소비가 됐을 때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비는 해당 제공품 계정으로 가고요. 추적이 불가능한 공통 재료비는 이렇게 제조 간접비 T 계정으로 가게 되죠. 추적이 불가능한 재료들이 있죠. 볼트나 너트 같은 또 라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아직 재료가 소비되지 않고 남은 거는 월말 재료 재고액이 됩니다. 자, 노무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월에 지급한 부분과 당월에 미지급한 부분을 더하고 전월에 미지급한 부분, 그 다음에 당월에 소비한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당월 소비 부분은 추적이 가능하면 제공품 계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 계정으로 가죠.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월의 선지급액, 당월의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을 더하고요. 여기에서 전월 미지급액, 그 다음에 당월 선급액을 뺀 당월 소비액 부분에서 추적이 가능한 건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것이 있으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공품은 제조 원가 명세서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T 계정은 완성된 제품에 대한 창고죠.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원가가 있고요. 자, 이것은 손익계산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손익계산서의 부속 명세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는 비대무제표에 속하고요. 손익계산서는 대무제표에 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로비에는 기초재료 재고액, 단기재료 매입액 두 개를 더하고 그리고 월말 재료 재고액을 차감하면 재료비 소비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무비에는 임금, 급여, 퇴직급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 대부분 이제 고정성 경비들이죠. 고정경비, 그 다음에 간접경비죠. 그래서 이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추적이 가능한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추적 가능한 기초 원가입니다. 기본 원가죠. 그래서 앞에 1번 직접 재료비, 2번 직접 노무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3번 경비는 제조 경비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그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가 들어갑니다. 직접 경비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추적 가능한 경비고요. 그 나머지는 간접 경비죠. 간접 경비에는 간접, 즉 공통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또 간접, 공통 노무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접, 공통, 나머지 경비가 집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월 총 제조원가가 나오는데요. 월별로 계산하면 당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귀속 연도를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네요. 그래서 1년 단위인 기가 붙게 되네요.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경비의 합이에요. 그리고 기초정보품 재고액이 2월 되죠. 두 개 더하면 합계가 되고 여기에 기말제공품 미완성 재고액을 빼면은 차감하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계산되는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숫자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기초제품 재고액과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합하면 판매 가능 재고액이 되죠. 이 기초제품 재고액은 전기 말 아직 판매되지 않은 미판매 재고액을 뜻합니다. 전기 말 미판매 재고액과 단기 제품 제조원가, 즉 단기 생산품이죠.
이 두 개를 합하면 판매 가능 재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기말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재고액을 차감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곧 판매 원가입니다. 그 마진이 붙기 전인 판매 원가이죠. 여기에서 매출액,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뭐냐면 판매 수량에다가 곱하기 판매 단가를 곱한 거예요. 판매 단가는 마진이 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액을 구하게 되죠. 마진이 없는 판매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마진인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관비 등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영업의 손익 등을 차감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제조 활동에 따른 제조 원가의 구성 요소 및 흐름을 보면 프라임 코스트라고 하는 기본 원가가 있고요. 컨버전 코스트라고 하는 전환 원가가 있죠. 이건 가공 원가라고 하고요.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고 전환 원가 또는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등의 합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가 요소별 원가 계산 방법을 보면은요. 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재료는 주재료와 보조재료, 부분품, 저장품 등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구입한 원재료에서 사용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 가치를 말하죠. 그래서 원재료 T 계정이 있으면 단기 생산 출고액, 즉 공장에 소비된 재료입니다. 그러면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재료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 공통 재료비가 되죠. 이 제공품에는 해당 제품별로 제공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계적 요소로 하변의 원재료, 외상 매입 채무가 있게 되죠. 외상으로 매입하면. 그 다음에 공장의 생산 소비가 되면 하변에 있던 원재료가 대변으로 소멸되고 재료비 원가가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를 대체하게 되면 제공품의 원가가 가야 되죠. 재료비가 제공품의 원가로 흡수되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계정이 옵니다. 재료비가 제공품의 원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재료비는 대변으로 소멸되는 것이죠. 노무비는 제품 제조 소비된 노동력의 경제적 희생 가치를 말하죠.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노무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 노무비가 됩니다. 세계적 관점으로 보면 노무비를 지급하면 차변의 노무비, 그 다음에 현금 또는 이제 당좌 예금 또는 보통 예금이 대변으로 오겠죠. 노무비 소비액을 제공품 계정과 간접비로 대체하면 노무비가 이제 제공품으로 가죠. 추적이 가능한 것은요. 추적이 불가능한 거는 간접비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대변으로 소멸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제조경비입니다. 이게 T계정 이름이 잘못됐네요. 제조경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적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추적이 가능한 이제 제조경비 제공품으로 가고요. 불가능하면 제조간접비로. 그래서 처음에 제조경비가 지급이 되면 하변의 제조경비. 제조경비 안에는 뭐 각종 간접경비와 직접경비들이 있죠. 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등등이요. 자, 이런 경비들이 이제 지급이 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추적이 가능한 건 제공품, 추적이 불가능한 거는 간접비로 가면서 대변으로 소멸됩니다.
네, 이제 제조간접비 배부를 보면 이제 간접재료비, 간접노후비, 간접경비들의 집계금액이 제품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제공품으로 배부가 되고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가게 되죠. 이 제조간접비는 A 제공품, 또 B 제공품, C 제공품이 있을 때 각각 이제 원가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제공품들이 있으면 원가 배부가 되는 것이죠. 그중 하나의 제공품에 배부된 제조간접비예요. 즉 제조간접비 전액이 하나의 제공품으로 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 제공품이 있을 때는 당연히 원가 배부를 해야 되고 그중 일부가 이제 어떤 특정 제공품에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절차를 거쳐서 특정 제공품에 가게 되면 차변에 오게 되고 제조간접비 배부가 되면 대변으로 소멸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공품 중에서 완성된 품목은 제품 창고 계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품 창고 계정, 차변의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합산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그 판매 가능 재고액이라고 했죠. 판매 가능 재고액입니다. 이 중에서 판매된 것은 매출원가가 되고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월말 제품 재고액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품 계정에 있던 매출원가가 이 매출원가 차변 계정으로 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매출원가가 차변에 오게 되고 판매된 제품만큼 이제 대변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미소멸 원가인 제품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안에는 소멸 원가와 미소멸 원가가 있죠. 기초 제품 재고액은 미소멸 원가예요.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이 매출 원가는 소멸 원가로 가는 것이죠. 즉, 이 제품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제품에 들어간 모든 원가가 소멸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풀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